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백준 온라인 처지 브론즈 2레벨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봐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풀 문제는 해싱이라는 문제입니다. 이 해싱이라는 개념은 사실 코딩 테스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요. 한번 문제를 읽어보고 문제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APC에 온 것을 환영한다. 만약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자료 구조를 수강했다면 해시 함수에 대해서 배웠을 것이다. 해시 함수란 임의의 길이의 입력을 받아서 고정된 길이의 출력을 내보내는 함수로 정의한다. 이렇게 해서 뭐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 부분부터 보면은 여기 편의상 입력으로 들어오는 문자열, 입력으로 들어오는 문자열은 영문 소문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정한다고 했어요. 즉 영어에는 총 26개의 알파벳이 존재하므로 A에는 1, B에는 2, C에는 3, 점점점 가다가 Z에는 26으로 고유한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수열로 이것을 변환할 수가 있어요. 문자열을. 즉 예를 들어서 A, B, B, A는 우리가 이렇게 매핑을 하는 거죠. A는 1로 매핑을 하고 B는 2 이런 식으로 매핑을 했으니까 A, B, B, A는 수열로 나타내면 1, 2, 2, 1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자열 혹은 수열을 하나의 정수로 치환하려고 한다. 간단하게는 수열의 값을 모두 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시 함수의 정의에서 유한한 범위의 출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으니까 적당히 큰 수로 m을 나눠주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예로 들면은 요 공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요 시그마는 뭔지 아시죠? 요 시그마는 더한다는 거예요. 요거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은 각 자리의 수를 더한다는 거죠. 요 각 자리의 수를 더하게 되면 여러분 뭐가 나오죠? 6이 나오죠. 이것을 모두 연산을 하는데 m으로 모두 연산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요 문자열의 종류는 굉장히 무한하지만 출력 범위는 결국 정해져 있죠. 출력 범위는 근데 결국에는 요 모두 m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 m보다는 무조건 작게 되죠. 모두 m은 결국 m으로 나는 나머지 값이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m이 만약에 5라고 했을 때는 6 모두 제가 편의상 기호를 할게요. 모두 5를 하면 1이 나오고 11 모두 5를 해도 1이 나와요.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거를 바로 여기 보면은 동일한 해시 값을 갖는다고 하고 이를 해시 충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좋은 해시 함수는 최대한 충돌이 적게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요 위에서 정의한 해시 함수는 알파벳의 순서만 바꿔도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쁜 해시 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요거를 개선해 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순서가 달라졌을 때도 때 출력값도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조금 개선을 해봤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봤대요. 해당 순서의 번호, 항의 번호의 만큼 특정한 숫자를 거듭 제곱해서 곱해준 다음에 더하는 거래. 이런 식으로. 여기서 그냥 더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특정 위치만큼 어떤 특정 숫자를 거듭 제곱해서 곱해줘서 더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면은 R은 뭐 예를 들어서 31로 여기는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M 같은 경우도 좀 큰 수, 이런 수로 세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시 함수를 조금 더 개선되게 만들었을 때 이 해시 값을 계산하는 게 결국 이 문제라고 했어요. 이 문제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결국 우리는 요거를 실제 코딩으로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럼 샘플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좀 간단한 걸 해볼게요. 예를 들어 ZZZ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먼저 위로 좀 다시 올라가 보면은 여기 R은 31, 여기 1, 2, 3, 4, 5, 6, 7, 8, 9, 1 이게 모두 할 때 M 값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ZZ 넘어와서 일단 R은 31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모두 M은 1, 2, 3, 4, 5, 6, 7, 8, 9, 1. 좀 이렇게 큰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ZZZ라고 했을 때 요거의 첫 번째 값, 요거는 매핑을 했을 때 아까 A는 1로 매핑됐고 Z는 마지막 수니까 26으로 매핑이 됐겠죠. 그럼 26 곱하기 얘는 첫 번째 수니까 여기 31이 돼가지고
3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시그마였으니까 더하기 요거는 첫 번째 수기 때문에 자 여기 위로 가보면은 이게 약간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수이기 때문에 여기 i가 0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인덱스로 봤을 때는 0번째 수죠. 그러면 r에 0이면은 31에 r이 지금 31이잖아요. 0의 거듭 제곱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해되셨나요? 여기가 왜냐면은 i가 0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약간 배열 같은 거예요. 여기가 약간 다시 여러분 여기도 이 z의 값이 위치로 봤을 때 여기 인덱스 배열로 봤을 때 여기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봤을 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z는 이렇게 되는 거고 시그마니까 더해주면 두 번째 것도 똑같은 z니까 26이 되는 거고 곱하기 여기 아래 얘는 첫 번째니까 인덱스니까 1 거듭 제곱이 되는 거고요. 또 더하기 시그마니까 이번에 요 z 26 곱하기 31에 얘는 두 번째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걸 다 더한 값을 나머지 연산 얘로 해주는 거죠.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어떤 거듭 제곱에 어떤 수의 0의 거듭 제곱은 1이니까 결국 얘는 26이 되고요. 좀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얘는 26이 되고 얘는 26 곱하기 31 그리고 얘는 26 곱하기 31의 제곱은 31 곱하기 31이니까 31, 93 이렇게 돼가지고 961이 되겠네요. 961. 그러면 제가 요거를 제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요 끝에 자리만 맞는지 한번 검사를 해볼게요. 끝에 자리가 8이 나왔어요. 여기 8이죠. 그러면 요거 세 개를 모두 더한 거니까 요거 6 더하기 요 끝에가 몇이죠? 곱하면 6이 나오고 요 끝에가 곱하면 6이 나오죠. 이거 세 개를 다 더해보면 18이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 자릿수가 8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8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제가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서 요구를 한 거고 이 식이 문제를 잘 이해한 거다. 단지 제가 여기서 모두 연산을 해도 8이 나오는 이유는 이걸 곱해 봤을 때 이거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이걸로 남은 나머지를 구한다고 해도 이거 더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거는 스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죠? 결국 우리가 이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거는 너 고민하지 말고 요거 요식 너 코딩으로 잘 구현할 수 있어? 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를 부분 문제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스몰 50점, 라지 50점. L이 좀 짧을 때랑 길 때로 나눠놨습니다. 요거가 이 문제를 약간 어렵게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제가 설명이 길었는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오늘 저희가 15번째 시간이니까요. 데이 15로 만들고요.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new boj 15829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svm에서 메인 함수를 만들고 약간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문제 설명은 충분히 했으니까 약간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문제에서 요 부분 요거는 이미 주어졌죠. r은 31, m의 값은 요거는 제가 그냥 미리 써놓도록 할게요. int r은 몇이라고 했죠? 31. 그리고 int m은 요거 그대로 제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넣어두고 입력은 문자열의 길이 L이 들어온다고 했고 둘째 줄에는 문자열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별로 받는 게 없으니까 스캐너를 이용할게요. 스캐너 system.in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t L은 sc.nextInt 하고 밑에 이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얘네 문자열이. 저는 얘를 캐릭터 배열로 받을게요. 텍스트는 그럼 어떻게 받게 될까요? sc.next로 받는데 to 캐릭터 어레이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요걸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여러분. 요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요걸 만들어 보는 건데 어떻게 만들지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포문을 돌려야겠죠.
여기 0에서부터 L-1까지의 포문을 돌려줘야 돼요. 그럼 int i는 0, i는 L, i 뿔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각 AI 값을 먼저 가져와야 되죠. AI 값은 텍스트의 i가 a의 i 값이랑 똑같게 되죠. 그럼 여기를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여기 변수를 a로 바꿀게요. 그럼 여기가 a의 i 값이 되는 거죠. a의 i 값이 이렇게 포문을 돌면서 가져올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얘는 좀 아쉬운 거는 뭐죠, 여러분? 그냥 요 a의 i 값이 가져오면 그냥 요 ABCD가 가져오기 때문에 요 문자열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문자열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요 약간 여러분 다시 제가 나중에 변수를 좀 잘 쓰고 싶어서 일단 텍스트로 바꿔 놓을게요. 그럼 요거는 그냥 하나의 문자열이에요. 그쵸? 근데 얘는 하나하나 매핑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는 뭘로 매핑이 된다고 했어요, 위에서?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값을 V라고 하면은 V를 바로 구하는 방법은 아스키 코드로 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스키 코드를 하나 찍어보지 않아도 A를 빼주고 플러스 1을 해주면 요 위에서 말한 조건을 우리가 그냥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얘가 A라는 값이라고 했을 때는 문자끼리 문자에서 문자를 빼면 자동으로 아스키 코드의 차이만큼의 값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A에서 A를 빼주면 0이 나오고 거기서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 A가 들어오면 V 값은 1이 되겠죠. 여기 만약에 B가 들어오면 V 값이 2가 될 거예요, 자동으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수식으로 써주면은 요 위에 있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게 문제의 조건에서 여기 A에는 1, B에는 2, C에는 3, Z는 26으로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는 거를 요 한 줄의 식으로 여러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스키 코드 찍어보고 그 차이만큼으로 빼주셔도 돼요. 뭐 90 몇을 빼면 되겠죠? 자, 거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R의 거듭 제곱을 곱해야겠죠. 근데 R의 거듭 제곱은 i가 0부터 시작하는 요거 거듭 제곱이니까 여기에서 쉽게 하는 방법은 뭐 여기서 int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는 r의 거듭 제곱이니까 r이 여기 r 위에 제가 해놓은 게 있죠. 그럼 요거는 mass.pow 해서 r의 i 이렇게 하면 r의 거듭 제곱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더블로 리턴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캐스팅만 int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럼 얘네 둘을 어떻게 해요? 곱해주라고 했죠? 그러면 int 템프는 v 곱하기 a 그래서 템프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템프 값을 자 돌면서 시그마니까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 썸을 하나 만들게요. 썸은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썸은 템프 값을 다 더해주겠습니다. 더해주고 나서 그거의 나머지를 출력하면 되죠. 출력을 할 때 썸을 m으로 나눈 나머지로 출력을 해주면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럼 얘를 한번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를 돌려봤을 때 값이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을 구현을 하면은 요 시그마 식을 구현하면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얘도 돌려보면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제가 한번 제출을 해볼게요. 제출을 해봤을 때 메인으로만 클래스 이름을 바꾸고 제출을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될지 한번 봐볼게요. 웬만큼 답이 맞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딱 50점이라고 나와요. 이 50점의 의미가 뭐냐면은 보면은 부분 성공했다 라는 말은 낮일 때 요거 L이 이렇게 길 때 이게 길 때가 제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실패했지 하면 샘플에는 그렇게 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길게 만들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50이라고 하고 z 이게 z 이 10개니까 그걸 복수로
하면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자, 그래가지고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모두 연산은 나머지 연산은 곱셈에 대해서 이거를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곱셈에 대해서 그 순간 연산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모두를 해주는 거랑 할 때마다 모두를 해주는 거랑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다. 그 법칙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트의 범위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있잖아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걸 일단 제가 하고 나서 얘를 인트라고 했을 때 제가 요 m의 값을 그냥 출력을 해보면 이 값이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31을 한번 r을 곱해 볼게요. r을 곱하고 나서 출력을 하면 음수가 나와요. 이건 뭐냐? 인트 요거 두 개만 곱해도 인트가 자바에서 인트가 표현하는 범위형을 넘어가 버린다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하라고, 조심해서 이 문제는 풀어야지 100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 일단은 여기 있는 애들을 롱으로 바꿔줘야겠지. 이런 식으로 일단 롱으로 바꿔주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도 습관이 안 돼서 인트 쓰는 게 편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습관만 되시면 롱으로 쓰면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코딩 테스트에서 롱이 더 표현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놓고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여기 있죠. r 곱하기 i의 거듭제곱. 근데 i가 50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럼 31에 50 거듭제곱 하면 이거는 인트, 롱 다 필요 없이 해결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쵸? 31에 50 거듭제곱은 롱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 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을 그럼 우리는 저 함수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int j는 0부터 i는 i보다 j는 i보다 작게 j 뿔뿔 돌면서 이 a라는 값에 a 곱하기 r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데 요 한 것을 그때 무드 연산을 해주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0의 거듭제곱에 어떤 수의 r의 0 거듭제곱은 값이 뭐였어요? 1이었죠. 모든 수의 0의 거듭제곱은 1이니까 여기는 1로 제가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보자. 어때요? 여기까지는 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한번 샘플 돌려볼게요. 만약에 저도 이거 샘플 돌렸는데 답이 안 나오면 제 로직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니까 런을 해서 샘플 돌리면 아직까지는 답이 나와요. 그쵸? 근데 이 모드 연산은 항상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해줘야 됩니다. 그럼 템프를 해줄 때도 템프의 이 값을 두 개로 곱해줄 때도 이 두 개를 곱해주고 나서 또 방심하지 말고 모드 연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썸을 더해줬으면 썸도 방심하지 말고 모드 연산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야 롱의 경계값이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까지 해도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좀 경계값이 문제가 없나, 큰 수도 되는지 보려면 50을 또 써봐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열, 10개를 해보고 둘, 셋, 넷, 다섯 했을 때 음수가 안 나오고, 이게 뭐 양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음수가 안 나온다는 거는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 그래도 모드 연산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출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제출해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메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초점을 쭉 돌려보면은 50이 넘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렇게 100점까지 쫙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좀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항상 저희가 코딩 테스트에서 실수를 많이 하는 인트형과 롱형의 그 숫자의 포함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모드 연산의 법칙. 다 더해주고 모드 연산 다 곱셈에 대해서 모드 연산은 곱셈을 다 하고 나서 모드 연산을 마지막에 한 번 하는 거랑 곱셈을 한 번 할 때마다 모드 연산을 해가면서 곱셈을 해주는 거랑 결과는 똑같다. 그 법칙에 대해서 이 문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 연산을 써야 될 곱셈을 할 때는 할 때 하는 곱셈을 하는 곳곳에 모드 연산을 계속 써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이 문제 풀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 문제가 좀 중요해가지고 이 한 문제로 영상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